한국장로교회가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정신을 되새기며 한국장로교단의 미래를 모색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기독교인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열린 외국인 유학생 수련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회가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데요.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110주년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는 충현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먼저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한국장로교 총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1912년에 탄생한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가 기준 연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창립한 이래 한국장로교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분열과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장로교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자리에 한국장로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예장 백석총회와 고신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58개 장로교단이 연합해 총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기념대회 주제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인데요. 지난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국장로교회의 뿌리가 하나라는 점을 되새기고 궁극적으로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기념대회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와 1부 감사 예배, 또 2부 기념대회와 학술 심포지엄으로 진행됩니다. 방금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식전 행사와 1부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식전 행사 대회사는 이번 기념대회 대표 대회장인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이어 1부 기념 예배에서는 예장 개혁총회 총회장 김기남 목사가 인도를 맡은 가운데 대표 대회장인 예장 합동 배강식 총회장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제 상임 대표회장인 예장 통합 류영모 총회장의 특별기도가 진행됩니다. 이어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평화통일, 다음 세대 신앙 부흥을 주제로 공동 기도문과 합심 기도도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기념대회가 시작됩니다. 1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와 기념 선언문 낭독 등이 예정되어 있고 신학적 측면에서 한국장로교회의 110년을 진단하는 기념 심포지엄도 마련됩니다. 네, 이번 행사에 각계각층 인사도 축사를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앞선 식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독했습니다. 김진표 의장과 오세훈 시장도 2부 순서에서 축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기독교계 인사들도 축하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아성 이영훈 대표총회장, 구세군 장만희 회장, 또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축하와 격려사를 전하게 됩니다. 네,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인 고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이번 110주년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 행사는 이벤트나 또 대외적인 어떤 사람이 보는 행사가 아니라 되시는 행사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본 나온 헌금도 주변에 수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헌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110주년을 맞아서 한국장로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또 짚어주십시오. 우리 장로교회가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11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하나로 시작된 처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장로교로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대외적인 큰 사역을 위해서 단합되고 합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서 한국 장로교단과 또 한국교회에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가 시작되고 제1회 총회를 마치고 바로 중국 산동성에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교회가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0주년 기념대회에 열리고 있는 충현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고령 기독교인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고령교인들의 신앙의식 및 신앙생활 실태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조사 결과 신앙생활은 고령교인들이 가진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 관심사를 묻는 질문에 건강과 신앙생활이란 답변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고, 이에 따라 예배 참석, 성경 읽기와 기도, 교인과의 교제와 같은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령교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대체로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맡고 싶은 역할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돌봄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저 교인 가운데 한 명으로 대해달라고 응답한 겁니다. 오히려 만 71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 아직 교회를 섬길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와 같은 답변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돌봄의 대상인이지만 교회에서는 노년층으로 대접받는 것을 사양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고령 교인들을 위한 소그룹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교제와 소그룹 활동,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또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교회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 기회 부여 등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 등이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답했는데, 이는 약해졌다란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만 65세 이상, 총 28개 교회에 속한 고령교인 2,0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송우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꿈을 키워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선다면 고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기독교박물관.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도착합니다. 진지하게 관람하는 학생들. 백석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은 대한민국과 교회의 역사를 학습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봉사로 함께 참가한 백석대 학생들의 설명으로 알아갑니다. 유관수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때는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독립운동과 기독교가 큰 연관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 장면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2 GCL 해외 유학생 수련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기념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인재 양성의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글로벌 인재 양성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도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백석총회가 내년이 이제 45주년 기념이 돼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17개 본부로 구성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이에요.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련회에는 내년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백석대학교의 인솔 아래 공주기독교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정신을 배우고 송촌 장로교회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저녁에는 송촌 장로교회에서 예배했습니다. 1박 2일 수련을 통해서 마지막 학기를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힘을 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마지막 학기를 잘 보내서 우리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도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 인재, 복음 전파자로 키우기 위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뜻하는 GCL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온 백석대학교. 총회와 캠퍼스, 교회가 연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에 유학생들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 역사 그런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한옥마을도 그 문화 탐방, 문화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What I think about it is like it's hard to be in Korea as a foreigner, and to have that kind of integration program is very helpful and make us feel like a community inside Korea.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뜻을 살리기 위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수련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신앙 성장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23년에 개최하는 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를 준비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KWMA 운영이사 김영휘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한 공청회에는 인터서브 조샘 선교사와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가 나서 8차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 대한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나눴고 관련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KWMA는 상호 협력과 연합으로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한다는 비전에 따라 한국교회 선교 활성화와 선교적 연합을 위해 4년마다 세계 선교 전략 회의를 개최해 온 바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교주의 꼼수 없는 준법 교육 이수와 가출가족 귀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과 인천, 서울 등에서 찾아온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신천지의 귀가를 촉구했습니다. 전피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만희 교주는 횡령으로 실형 3년, 집행유예 5년, 준법교육 80시간을 판결받았다며 준법교육을 꼼수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할 준법교육처에 건강을 이유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교육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교육 시간을 엄수해주길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기어는 기자간담회에서 3월 4일에 시작된 산불이 약 2만 1,000헥타르를 태우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3월 13일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십 곳의 성도 가정과 교회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지만 전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등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호품과 한국교회가 진행하는 사랑의 집 짓기에 관해 보고하고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한 울진 산불 기념관 건립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연근 목민연구소가 고연근 학술 세미나와 목민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희국 안교성 이치만 교수가 제5공화국 시기 고연근의 목민목회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대표가 김병균 전 나주 고막원교회 목사에게 목민상을 전달했습니다. 제2의 고연근이라 불리는 김병균 목사는 호남의 기독교 민주인사이자 전남 지역의 산 증인으로
나주 고막원교회에서 사역하다 2018년 은퇴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00개에 달하는 침례교회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 야로슬로프 피즈 총장은 전쟁이 끝난 미래의 우리의 주요 과제는 잃어버린 목회 리더십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프가니스탄 정권 교체 이후 어린이와 주민의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800명이 넘는 부모와 양육자, 자녀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AI 오디오 콘텐츠 기업 보이셀라와 음악 저작권 유통 관리사 카이오스가 CCM 아티스트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AI 성경 플랫폼 바이블리를 통해 CCM 뮤지션들의 음악을 알리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알았을 때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을 설명한 이후 반대 비율이 최초 반대 비율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교하는 단체 예수방향선교회가 찬양을 넘어 사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플로깅과 도시락 나눔을 통해 봉사와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배와 삶이 하나 되도록 청년들을 세우는 예수방향선교회를 홍정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는 예수방향선교회가 이끄는 찬양 예배의 현장. 청년 100여 명이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배에서 청년들은 받은 은혜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누고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유지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 친구들, 새로 만나게 될 친구들도 그렇고 삶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에 더욱 예수님의 불로 뜨겁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예수방향선교회는 대구 지역과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목표로 정기 예배를 비롯해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한 찬양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예수방향선교회는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한 사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삶에서도 그 작은 선택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배와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독려하고 일으키는 그런 방향성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깅과 쓰레기 줍기가 결합한 운동인 플로깅 캠페인을 대구 지역에서 전개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동대구역과 반월당 등에서 도시락 키트 130인분을 나누는 구제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에 참가한 이들은 기독 청년으로서 사회봉사와 구제 사역을 실천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즐겁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삶에 나와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참 많은 의미가 있고 저희들에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 캠프로 전국을 순회 중인 예수방향선교회는 찬양 사역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활동과 선교 사역을 정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1명, OECD 국가 중 최하위죠. 보육과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육 환경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원인 중 하나일 텐데요. 최근 지자체와 지역교회와의 협력으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최윤주 사무국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의성미래교육지구와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는 2020년 4월 의성군청과 의성교육지원청의 재원으로 협동조합 함께 이름에서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3년차 활성화기에 접어들면서 교육부와 그리고 국토부의 재원까지 받아서 다부처 협력 사업의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경북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의성은 경북에서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주, 안동, 상주, 예천 그리고 의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의성이 유일하게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중간지원 조직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북 미래교육 사업은 서울 경기권에서 2010년도에 혁신학교의 일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북에서 비록 한 10년 정도 늦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어떤 그 말씀의 말씀의 예시로 경북이 더 좋은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회와의 협력은 우선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그 사례가 교회가 가장 또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친교와 배려의 의미에서 교회가 그 모범 사례를 많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성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해서 그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성에서도 지금 현재 13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성 마을학교는 그 예시 하나지만 교회와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좋은 사례들 그리고 함께하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성탐리교회와 협력하고 있으시죠? 네네. 협력 진행 과정과 지역 교육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쉬운 예로 학생들의 이동이 시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성 마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리교회의 그 차량이 학생들 이동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동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참여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은혜 넘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또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자체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운영되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청이나 시청에서 그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요. 저희 의성에서는 평생교육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과 문의를 하셔가지고 미래교육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교회와 지역이 협력해 교육에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경북 영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주 제1교회에서 열린 성회에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린 사람이라며 성령 충만으로 위대한 삶의 길을 열어가라고 설교했습니다. 영주시 기독교연합회는 해마다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해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청소년연합회가 20일 구미 송정교회에서 학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구미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수련회에서는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가 나서 개회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 목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이뤄가는 신앙인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구미시 기독교 청소년연합회 성만순 전문위원이 나서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위드 시대를 맞아 재건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찬미워십과 번개탄TV, 대구 서강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찬양 콘서트와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위드 시대를 맞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처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번 연합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 교직자협의회는 제29회 1일 수련회와 총대 모임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는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우리가 거룩할 이유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고, 특별기도회는 제107회 총회를 위해 또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등 다양한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에 종합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수출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취약시설 대응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대면 접촉 면회를 제한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 의료기동 전담반을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광 여행업계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체국이 추석 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이 기간 동안 약 1,920만 개의 소포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국 집중국과 물류센터를 최대로 운영하고 운송 차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동부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인 EEM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때문에 EEM은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던 성경 보관 창고도 떠나야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선교단체 관계자가 성경 보관 창고를 다시 찾았을 때 성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성경 보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GN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기독교 선교단체인 EEM은 수도 키예프에 마련된 성경 보관 창고를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성경 보급 사역을 이어가길 소망하던 어느 날, EEM의 오랜 사역 동역자인 사샤는 단체의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키예프 성경 보관 창고를 방문한 결과 성경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잘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EEM은 복음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는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ble shipping second part of Bibles from Kiev to Western Ukraine. And today we will send, we are right now load to the truck more than 16,000 Bible. We want to help people hear gospel and help people know God's will. EEM의 부의장 더크 스미스는 이번 사역이야말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e urgency is right now, and the refugees that are pouring out. Of course, we always see God do good out of evil if we respond, if we're faithful. But the opportunity to get them Bibles, the window is tight right now in getting Bibles in their hands and in the western part of Ukraine.
빠른 시일 안에 EM은 폴란드와 그 인근 피난민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